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서 기출 백서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비서 실무 과목입니다. 1장 비서의 역할 및 자질. 비서의 역할 및 자질은 첫 번째 비서의 유형, 비서의 정의, 그리고 비서의 유형, 비서의 역할, 비서의 업무, 비서의 자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김수경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비서이다. 김 비서의 업무 처리 자세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즉시 상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구두로 보고를 한다. 2번, 기존의 비서가 처리했던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상사에게 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3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 업무의 경우는 완성이 되면 보고를 한다. 4번, 이전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업무 지시를 받으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상사께 여쭈어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 경우에 신입 비서가 비서의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지시 한꺼번에 주어질 경우 당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를 모두 그르치려는 것보다 상사에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여쭈어보고 차분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즉시 상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구두로 보고를 한다. 이거는 상사의 업무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여쭙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비서가 처리했던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사에게 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보다는 기존에 했던 업무 방식을 준수하면서 그걸 숙지하시고 그 이후에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개선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 업무의 경우에는 완성이 되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를 드려서 상사가 궁금하시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비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로서 상사의 사안 내외의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2번, 정보관리자로서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관리한다. 3번, 사무관리자로서의 상사와 업무 관련자들의 스케줄을 조정, 관리한다. 4번, 인간관계 관리자로서 상사의 대내외 인간관계를 향상시켜 상사의 조직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경우에 이 정의는 앤스맨의 비서의 역할에 관한 정의인데 관리자적 역할로서 정보관리자,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계획관리자, 그리고 재무관리자, 홍보관리자, 재고관리자, 그리고 인사관리자, 교육훈련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의 경우에는 스케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은 사무관리자가 아니라 계획관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4번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역할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서가 가져야 할 업무 수행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킨다. 2번, 상사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적인 업무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3번, 업무 진행 시 최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에 신경을 쓴다. 4번, 상사의 가치관, 사고방식, 성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사를 대신하여 서신, 축사 및 대외 발표문 초안을 작성할 경우 상사의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의 경우에 개인 비서인 경우 상사 스타일에 따라서 상사의 사적인 일도 도와드려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개입이나 맹종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를 위해서 상사의 개인적인 업무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비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셔서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룹 비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비서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다. 2번, 경험이 부족한 비서라도 비서실 내에서 훈련이 된다. 3번, 비서가 여러 명이므로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번, 최고 경영층을 보좌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비서로 비서실을 구성한 형태를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룹 비서의 경우에는 비서실로 구성이 되어서 비서실장을 두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명의 비서가 비서실에 배속돼서 최고 경영층의 업무를 분담해서 보좌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때 장점은 경험이 부족한 비서라도 비서실 내에서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비서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상사의 인간관계가 크게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살펴보시면 여러 명의 비서가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다 보면 개인 비서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서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상사가 사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회의 소집 연락으로 바쁘다. 이때 한 손님이 예약 없이 찾아와 상사와 면담을 원한다. 이 경우 비서는 손님에게 짧은 시간 안에 면담을 끝내도록 안내하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이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문제 해결 능력, 2번 커뮤니케이션 기술, 3번 인간관계 기술, 4번 비판적 사고 능력. 이 문제는 회의 업무, 방문객 응대 업무 이런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비서가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급한 회의 소집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경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비서에게 갖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언짢아서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인간관계 스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음 6번과 8번 문제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8번에 관련된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외국인 상사를 보좌하게 된 신입비서 강소영은 입사 후 인사부서에서 직무기술서를 받았다. 다음은 직무기술서의 일부이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왕왕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의 내용인데 공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직무기술서입니다. 이때 문제를 푸실 때 1분 안에 한 문제 정도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키워드가 뭔지를 살펴보시고 문제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그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가부터 박까지 총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리걸입니다. 그러면 가번에 중간에 보시면 리걸이 나와 있고 나번에도 리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 비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으셔도 충분히 숙지가 가능하시고 읽으실 수 있는 문제이지만 보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번 Prepare and Process Legal Documents and Pap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련 문서들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환서나 소장이나 뭐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는 비서입니다. 이 경우 가번만 보시더라도 법률비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나번은 메일, 팩스와 arrange for delivery for legal correspondence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그 법적인 서신문들을 보내고 발송하고 팩스 보내고 이런 문제들 문서 관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답안을 보시면 receive and place telephone calls 그래서 이거는 전화 응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모든 비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번은 schedule and make appointments 이거는 그 스케줄 일정 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약속과 관련된 문제고 마번은 보시면 assist attorneys 이거를 보셔도 법률비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in collection information such as employment, medical and other records 그래서 보시면 변호사를 보좌하는 거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비서입니다. 그리고 바번을 보시면 organize and maintain law libraries 그래서 법률 도서관 같은 것들을 조직화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들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비서 법률비서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직무기술서에 비추어 볼 때 강소영이 수행할 업무와 가장 관련이 많은 비서 유형은 1번 회계비서, 2번 법률비서, 3번 정치기관비서, 4번 의료비서. 정답은 2번 법률비서입니다.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강소영이 직무기술서에 나타난 업무를 수행할 때 특히 필요한 지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Law and Government,
2번 Administrative and Clerical Procedure. 3번 Principles for Providing Customer Service. 4번 Principles and Method for Train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내용은 법과 정보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2번은 소송 의뢰인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행정적, 사무적 절차를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3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4번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지문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살펴보시면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가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Maintain inventory of office supplies. 2번. Fill out court or government forms. 3번. File court documents. 4번. Identify laws of court decisions relevant to pending cas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Maintain inventory of office supplies가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의 내용은 소환이나 고소나 항소나 발의 관련된 법률적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1번의 같은 경우에는 사무기기 재고들을 유지하는 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련 법률 양식들을 작성하는 것이고 3번은 법원 서류를 파일링하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법원의 결정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여주는지를 알아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도 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 악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고 포인트가 뭐인지 보시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실 때는 보기를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래 문제를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를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서울 지점에 입사한 비서 김정민은 입사 첫날 다음과 같은 직무기술서를 받았다. 기억 보시면 answer telephones and give information to callers, take message or transfer calls to appropriate individu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응대 업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를 중개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eet visitors and callers, handle their inquiries, and direct them to the appropriate person according to their needs.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들은 내방객 응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화 관련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고객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전화를 중개하거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D끝은 보시면 operate office equipment. 이게 보시면 사무관리 장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such 예를 들면 팩스나 카피어, 복사기, 그 다음에 폰 매니저, 그 다음에 전화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리을은 보시면 use computers and spreadsheet, word processing, database management, and other application 이런 내용이 나와서 컴퓨터 활용과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음을 보시면 perform administrative and office support activities for branch manager.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은 브랜치 매니저의 업무 보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은 보시면 hire and training and manage member of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이 내용을 보시면 customer service CS 부서 고객 관련 부서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읒은 보시면 resolve difficult issues regarding clients' complaints and other matters as customer service department manager. 그래서 CS 부서의 매니저로서 고객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안들을 이슈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과 시읒은 동일한 업무의 내용이어서 CS 관련 부서의 그 교육훈련이나 채용이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과 시읒의 내용이 비서 관련 업무 내용의 외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살펴보시면
다음 중 김정미의 업무 내용과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김정미는 서울지점장의 비서이면서 고객지원 부서장을 겸하고 있다. 2번, 김정미는 서울지점장의 비서이면서 동시에 고객지원부서의 직원이다. 3번, 김정미는 고객지원부서의 비서로 부서장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를 지원한다. 4번, 김정미는 서울지점장의 비서인 동시에 고객지원부서장의 비서로 공동비서이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김정미 비서는 서울지점에 입사했다는 내용과 미음과 시읒의 내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점장 비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고객 서비스 부서장으로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직무기술서 내용으로 보아 김정미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인터퍼스널 스킬, 2번 액티브 러닝 스킬, 3번 커스터머 서비스 knowledge, 그 다음에 4번 knowledge of computer software and electronic office equipm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극적인 학습 능력,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직무기술상 내용을 본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가이드를 보시면 김정미 비서는 고객부서 부서장으로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기술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관련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을 행정사무적으로 보좌하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전자사무기기 등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능동적 학습 능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능력에 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서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과 비서 유형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업무 기능, 참모형 비서, 부관형 비서, 행정관리자로서의 비서. 그 다음에 2번 부서의 경영 및 근무 연한으로 봤을 때 수습비서, 비서, 수석비서. 3번 전문 분야로 봤을 때 의료비서, 법률비서, 회계비서, 교육기관 비서. 4번 비서의 수로 봤을 때 공동비서, 개인비서, 팀비서. 정답은 4번입니다. 비서의 수에 따른 유형은 공동비서나 개인비서나 팀비서, 그룹비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은 소속 유형에 따른 비서의 유형입니다. 비서의 수에 따라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못된 내용이고 이 분류는 소속 유형에 따른 분류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선임 비서로서 A양은 후배 비서들을 위해서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서실에 비치해 두고자 한다. 다음 중 업무 매뉴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주 사용하는 비품이나 양식의 위치, 2번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3번 상사의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4번 임원들의 기호식품과 차. 여기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 매뉴얼은 비서실에 비치해두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비밀이 되거나 기밀이 될 만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서의 경력이 쌓여서 직급이 상향된 경우 후배 비서들을 교육하는 업무가 비서들에게는 왕왕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하기에 효과적이지만 그러나 상사의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주민번호나 카드번호들은 누설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상에 기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